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계속 십신에 관해서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십신 말 그대로 십신 사주 명리의 모든 것. 십신은 사주 명리의 꽃이고 실제로 십신을 제대로 이해하면 사주 명리의 거의 모든 것을 섭렵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이다. 십신 오행상으로는 그냥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그리고 오행상 그러면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걸 십신이 되려면 음양 5 곱하기 2는 10 그래서 십신. 비겁은 비견, 급제, 식상은 식신, 상관, 그리고 재성은 편제, 정제, 관성은 편관, 정관, 인성은 편인, 정인. 이래서 10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오행상 세 번째 재성, 즉 십신상으로는 편제, 정제 세 번째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비겁과 식상은 설명이 끝나고 오늘은 재성의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재성 설명 들어가기 전에 검색창 킹삭을 치십시오. 양말에 관해 남자, 여자, 남성, 여성, 아동 여러가지 등산 그리고 페이크삭 즉 덧신 남자, 여자 그리고 모노, 덧신, 양말 등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 킹삭 필요하신 것 선택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분에게도 적극 권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검색창 킹삭 치시면 다양한 종류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성 세 번째 오행상 세 번째 재성 설명이 들어가기 전에 도면을 먼저 보시죠. 도면 재성이라 내가지고 도면 그리고 설명이 이어지죠. 도면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행상 재성 나와 있죠. 오행상 재성. 그러면 지금부터 재성이란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성이란 개요 자체 재성이란 오행의 상생상극 오행 목, 화, 토, 금, 수 상생상극 즉 생극 상자 빼고 생극이라고 그러죠. 상생 생하고 극하고 생극 오행이 상생상극 관계에서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기준이 되는 기준 1간 즉 아직 12시가 넘지 않았네요. 제가 조금 일찍 자고 좀 늦게 일어나서 할 수 없이 오늘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래 아직 오늘이 12시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태어난 사람은 오늘이 일간이겠고 잠시 후 12시가 지나면 내일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이 극하는 오행을 말한다. 일간 예를 들어서 목을 기준한다면 목이 일간이라면 토가 재성이 되겠습니다. 왜냐 목, 극, 토 생하는 건 식상이고 극하는 건 재성이 일간이 생하는 건 식상, 식신, 상관 그리고 일간이 극하는 것은 토, 목, 극, 토 토가 재성이 되겠습니다. 목을 기준할 때 그래서 오행을 극하는 일간이 극하는 오행을 말한다. 즉 일간의 오행이 목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목이라면 토가 있을 때의 이 토를 일컬어 재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십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속 이어지죠. 지금 세 번째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재성, 관성, 인성 그래서 세 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비극과 식상은 설명이 끝났고요. 그래서 재성이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행의 상생상극의 관계에서 기준이 되는 일간이 극하는 오행을 말한다. 즉 일간의 오행이 목이라면 기준이라면 토가 있을 때 이 토를 일컬어 재성이라고 한다. 재성 관계도 일간이 목일 때 토가 재성에 해당해가지고 도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목생화 화생토, 그래서 목이 극하는 게 재성. 목 다시 한번 우측 도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행별 재성과 재성 관계도, 즉 목이 기준일 때 목생화, 화는 식상, 토 생해주고 화생토인데 목극토 노랗게 나와 있죠. 재성이라고. 그래서 목이 일간이 목일 때 목이면은 토가 재성이 되겠습니다. 목극토. 좌측 화면도 보시기 바랍니다. 좌측 설명이 들어갑니다. 오행별 재성, 즉 목 일간이 목일 때 목화토 금수로 나오죠. 오행이. 그래서 일간이 목일 때 토가 재성에 해당, 일간이 화일 때 금이 재성에 해당. 왜냐하면 화, 극, 금 일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화가 일간일 경우 그때는 재성은 금이 되겠습니다. 화, 극, 금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 재성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토가 일간일 경우 일간이 토일 때 그러면은 수가 되겠습니다. 토, 극, 수가 재성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일간이 금일 때 지금 오행상 일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일간이 금일 때 목이 재성에 해당. 왜냐? 금, 금, 목. 일간이 극하는 게 재성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수와 일간이 수일 때는 화가 재성에 해당이 됩니다. 쉽지 않습니까? 일간이 수면 수, 극, 화. 극하니까 다시 오행별 재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목이 일간일 경우에는 토가 재성, 그리고 일간이 화일 때는 금이 재성 해당, 그리고 일간이 토일 때는 수가 재성, 일간이 금일 때는 목이 재성, 일간이 수일 때는 화가 재성. 반드시 일간이 극하는 것이 재성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목극토, 화극금, 그리고 토극수, 금극목, 그리고 수극화, 생극을, 오행의 생극을 그래서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또 이해가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어의 의미, 재성의 의미입니다. 재성은 정제와 편제의 줄임말입니다. 정제, 제가 편제, 정제 바꿔서 얘기해도 됩니다. 편제, 정제. 재성은 정제와 편제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재성. 그리고 재성은 음양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반드시 음양 말씀드려요. 오행상은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근데 이걸 음양으로 나누다 보면은 재성은 음양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기준이 되는 일간과 음양이 같다면 편제라 하고, 기준이 되는 일간과 음양이 같다면 편제가 되고, 음양이 다르면 정제라 한다. 양음, 음양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행의 관계만 가지고 따질 때는 재성이라고 통칭하며, 오행의 관계만 가지고 따질 때는 재성이라고 통칭하며, 음양의 관계까지 고려하면 편제와 정제로 구분한다. 오행상 그냥 하면은 재성이 되고, 이걸 음양의 관계까지 고려한다면 편제,
정제 이렇게 세분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재성의 의미 첫째, 인간관계. 재성은 내가 극하는 오행이다. 재성은 내가 극하는 오행,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다. 주인공이 극하는 오행입니다. 여기서 극한다는 것은 내가 갈구하고 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한다는 것은 내가 관리한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치해서 내 영향권 안에 두는 것, 그것이 재성의 의미입니다. 재성의 인간관계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재성은 인성을 극하는데 인성이 어머니에 해당하니 인성을 극하는 재성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사주의 재성의 힘이 미약하거나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심한 불화를 겪거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사주의 재성의 힘이 미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아버지의 관계에서 심한 불화를 겪거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재성의 인간관계는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남자에게 재성은 아내를 의미합니다. 남자에게 재성은 아내를, 부인을 의미합니다. 전통적 의미에서 남자는 여자를 취해서,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시대 때, 우리 선인들, 과거에는 남자에게 재성은 아내를 의미합니다. 전통적 의미에서 남자는 여자를 취해서 소유합니다. 부유를 소유합니다. 현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현대에는 남녀 평준화가 됐죠. 평등. 지금 여기가 나옵니다. 설명이. 현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과거 수천 년간 남자에게 여자는 취해야 할 대상, 소유물, 관리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여자를 취해서 울타리 안에 가두고 잘 관리하는 것이 남자가 여자를 취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재성이 일간이 취하는 오행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자에게는 재성이 아내가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대 흐름이, 지금 시대는 남녀 평등, 여성이 더 의무시대이기 때문에 강하고 제 목소리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걸 사주 명리, 그 당시 했을 때는 우리 선친, 우리 선인들만 했을 때도, 선조들만 했을 때도 부인들은 좀 남자보다 큰 목소리도 못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남자에게 재성은 아내를 의미합니다. 전통적 의미에서 남자는 여자를 취해서 소유합니다. 현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과거 수천 년간 남자에게 여자는 취해야 할 대상, 소유물, 관리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틀림없지 않습니까? 여자를 취해서 울타리 안에 가두고, 울타리라는 건 가정을 뜻하는 거죠. 여자를 취해서 울타리 안에 가두고 잘 관리하는 것이 남자가 여자를 취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재성이 일간이 취하는 오행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자에게는 재성이 아내가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 재성이란 이어지겠습니다. 물론 현대에는 남녀의 역할과 역학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로 시대의 흐름입니다. 여자 사주에서 재성을 남편으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주 명리의 기본 원리는 그대로인데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자들이 관이라는 것은 을신도 못했고 전혀 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시대의 변화가 있어서 제 몫을 알고 당당하게 자기 개성을 표출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시대의 흐름 아닙니까? 과거에는 아무리 잘났어도 자기가 직장에 종사하지도 못했고 또 관물도 먹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에는 남녀의 역할과 역학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자 사주에서 그러니까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고 시대에 적응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자 사주에서 재성을 남편으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주 명리의 기본 원리는 그대로인데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취하는 시대가 오면 여자의 재성이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재성은 시어머니, 여자에게 재성은 시어머니, 가로 열고 시댁을 의미합니다. 재성은 관성을 생하는데 관성은 이 재성이 끝난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설명이 생략하겠습니다. 재성은 관성은 편관 정관으로 노는다고 그랬죠. 재성은 관성을 생하는데 관성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됩니다. 남편을 생하는 가로 열고 낳고 기르는 가로 닫고 존재는 시어머니입니다. 남편을 생하는 시어머니, 그러니까 남편을 생하는 가로 열고 낳고 기르는 생에 낳고 기르고 도와주고 살려주고 그런데 남편을 생하는 가로 열고 낳고 기르는 가로 닫고 존재는 시어머니입니다. 따라서 여자 입장에서 재성은 남편을 생하는 시어머니 혹은 시댁이 되는 것입니다. 이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 음양, 천간, 지지 이런 걸 다 알으셔야 된다는 것, 또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뭐든지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중요하기 때문에 사주 십시는 사주 명리의 모든 것 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중요하고 또 이러한 용어 이런 걸 알아야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따라서 여자 사주에서 재성이 좋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시댁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게 예를 들어서 여자일 경우 일간이 여자일 경우 이 남녀로 구분이 되네요. 빨간 표시가 극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내 남편이 부인을 극한다는 금목 예를 들어 목이라면 검정이 지금 빨갛게 표시된 게 금이 되겠습니다. 금목 재성의 의미 둘째 재물 재성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채워할 때 제자죠. 재성의 의미 둘째 재물 재성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로 그것 돈이 재성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특히 요즘 세상 현대는 돈을 최고로 취급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인성, 품성, 인격을 최고로 쳤는데 이게 바로 시대의 흐름이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고 돈이란 게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건 아주 큰 병 혹은 죽음 말고는 거의가 제가 생각은 견해입니다. 그럴 때는 거의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 돈, 재성, 돈이 아니면은 마음가짐은 세상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돈이라야 과거에는
돈이면 고랑 있는 섭도 배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재성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재와 재자 재물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 모든 사람 10중 8구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돈이 아니면 되는 일이 없으니까. 이제 또 그것도 사람 나름이 그게 의식주 해결 전에 그래 의식주 해결되기 전 그리고 남한테 손 벌리지 않을 때는 그렇게까지 큰 뭐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욕심을 내려놓는 거겠죠. 모든 걸 그냥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욕심이 없이는 또 발전도 없는 거고 그래서 또 돈이라면 거의 모든 걸 다 10중 8구를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로 그것 돈이 재성입니다. 재와 재자로 말씀드렸잖아요. 재성은 일을 마무리하고 결실을 맺는 기운입니다. 이 기운이 채무를 불러오는 것인데 재성이 아름답게 자리 잡으면 채물운이 좋다고 봅니다. 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고 노력을 안 하더라도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그게 채물복 돈복이지 않습니까? 네, 열심히 일을 해도 밥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팔자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대체로 정제는 정제와 편제로 나눈다고 그러죠. 정제는 여기서 음이고 편제는 양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정제는 안정적인 고정 수입을 의미하기에 공무원, 교직이나 일반적인 직장운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편제는 불규칙한 수입을 의미하기에 많은 돈을 만지는 금융, 정권, 재무 혹은 사업 쪽에 인연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네, 사주의 편제냐 정제에 따라서 정제는 안정적인 고정 수입 의미하기에 공무원, 교직이나 일반적인 직장운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정제의 경우, 네, 꾸준한 벌이. 그렇지만 편제는 반대로 불규칙한 수입을 의미하기에 많은 돈을 만지는 금융, 증권, 채무 혹은 사업 쪽에 인연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편제는 돈복이 좀 많다는 얘기죠. 재성이 부족하면 재물을 다루는데 능숙하지 않아서 큰 재산을 모으는 데는 불리한 기운으로 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돈이 들어오면 불안해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게 정제입니다. 음은 항상 소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재성이 고립되어 이협을 당하고 있는 형국이라면 재성의 부작용이 크게 나타납니다.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사치를 부리게 되고 크게 돈을 벌기에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유행을 바라거나 나무 재산을 탐내는 마음도 재성의 고립이 가져오는 단점입니다. 재성이 강하면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돈을 많이 모으기는 어렵습니다. 1,000만원 벌면 1,100만원 쓰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좀 소비 성향이 강하다는 얘기죠. 언제든지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쓰는 대로 거침이 없습니다. 쓰는데도 거침이 없습니다. 토와 로가 완전히 뜻이 다르잖아요. 언제든지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쓰는데도 거침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금융이나 증권에 종사하여 나무 돌을 많이 만지게 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성이 넘쳐나면 금융업에 종사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냥 실속이 없는 돈을. 그래서 재성음이 세체, 재능, 일복, 세체, 재물복은 곧
일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재물복은 곧 일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재성이 많으면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재성이 많으면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장소에 가나 일거리가 있고 일이 없으면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재성의 기운입니다. 또한 재성은 재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제는 성실하고 착실하게 일을 정리하는 재능, 편제는 반대로 편제와 정제로 나누다고 그랬죠. 편제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특출한 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능을 바탕으로 재화를 생산해내는 것이 재성의 본질입니다. 계속 재성이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는 재성의 의미, 재성은 재능, 일복 계속 이어집니다. 식상이 일의 과정이라면 재성은 일의 마무리입니다. 식상은 일을 시작하고 재성은 마무리랍니다. 식상이 강하고 재성이 약하면 시작만 있고, 식상이 강하면 시작만 있고 마무리를 못한다는 얘기죠. 식상이 강하고 재성이 약하면 시작만 있고 마무리는 없는 유시무종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식상이 강하고 재성이 약할 경우, 한문의 유시무종, 시작만 있고 마무리를 못한다,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식상이 약하고 식신상관 말합니다. 식신상관, 오행상 식상, 그리고 십신으로서는 식신상관. 반대로 식상이 약하고 재성이 강한 경우 편재 정재 혹은 정재 편재, 재성이 강한 경우는 과정 없이 결과만 도출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순서랑 없이 그냥 과정 없이 결과만 도출하는,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는 자세. 거꾸로 가든 바로 가든 아무렇게나 서울만 거기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바르게 가든 뭐로 가든 거꾸로 가든 옆으로 가든 서울만 도착하면 된다, 시골에서. 그 얘기 같은,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는 자세, 성과 중심주의가 그것입니다. 바로 재성이 강한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재성의 의미. 재성은 재와 돈을 뜻한다고 그러죠. 넓은 대인관계.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돈벌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간으로 살펴보면 비견은 가정, 오행상 비견입니다. 비견은 여기는 비견은 오행상 십신상이 있네요. 비견, 비겁은 오행상이고 비견과 겁재, 비견은 양, 겁재는 그래서 공간으로 살펴보면 비견은 가정, 식상은 동네, 재성은 여기서 인쇄가 잘못됐네요. 공간으로 살피면 비견은 가정, 그러니까 비겁이야 맞네요. 오행상. 공간으로 살펴보면 비겁은 가정, 그리고 식상은 동네, 재성은 도시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재성이 범위가 넓다는 얘기요. 비겁은 가정, 아주 규모가 적고, 그리고 식상은 동네, 역시 가정보다는 동네가 조금 규모가 크잖아요. 그리고 재성은 도시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데를 말하잖아요. 재성은 도시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재성은 식상에서 한 발 더 식상, 식신과 상관. 모르신 분, 기초가 없으신 분, 또 처음에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자꾸 반복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은 식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더 다양하고 넓게 인간관계를 맺으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넓은 대인 관계가 재성의 마인드를 정의합니다. 다시 한번, 재성이라는 건 사회적 네트워크, 넓은 대인 관계가 재성의 마인드를 정의합니다. 재성이 강한 사람들은 여러 사람을 알고 넓게 만나려고 합니다. 발이 넓다는 마당발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교류하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이치를 정립하려 합니다. 네, 오지랖이 넓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돈벌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 타고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또 결혼식장에서 이 무리 저 무리, 결혼식장에서 이 무리 저 무리와 자리를 옮겨가며 대화를 나누고 피로에 인해서 사회를 보고 고등학교 친구와 대학교 친구를 엮어주는 모습에서 재성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대인관계 넓고 오지랖이 넓고, 오지랖이 넓어야 대인관계가 넓잖아요. 결혼시장에서 이 무리 저 무리의 자리를 옮겨가며 대화를 나누고 피로에 인해서 사회를 보고 고등학교 친구와 대학교 친구를 엮어주는 모습에서 재성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성이 강한 사람은 대인 관계가 원만하며 특히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운 일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면 나서서 도와주는 성향이 강합니다. 친구들 돈을 모아서 공경에 처한 친구를 도와주는데 앞장서는 모습이 재성의 모습입니다. 돈의 역할과 쓰임을 잘 알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정제, 편제로 나누는데 편제의 역할입니다. 편제. 정제는 소심하기 때문에,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재성이지만은 좀 소극적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마음뿐이고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편제, 양적인 편제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성의 의미 다섯째, 남자에게 재성은 여자. 조금 전에 설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재성의 의미 다섯째, 남자에게 재성은 여자다. 그래서 재성이 강한 남자는 이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은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남자들은 여성이 많이 따르게 돼 있잖아요. 돈을 잘 쓰니까. 돈 쓰는 거 싫어하는 사람, 돈 쓰는 걸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돈을 여유가 있다 보니까 써도 표도 안 나니까 돈을 물 쓰듯이 잘 쓰니까 이성이 따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재성이 강한 남자는 이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재성이 강할수록 여성과의 인연이 다양하게 발생하며 너무 강하면 여자로 인한 구설수와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세상은 좋은 것만 있지 않고 나쁜 것도 있고, 그래서 동결의 양면, 장단점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꼭 좋은 것만 호사다마라는 말 있잖아요. 좋은 것 되는 반드시 막아 낀다고. 그래서 동견의 양면, 양이 있으면 음이 있으면 양. 세상은 그래서 공평하다. 태극을 보시면, 태극을 보시면 음양. 양이 강하면 음이 약하고, 음이 강하면 양이 약하고 해서 돌고 도는 것, 순환하는 것. 그래서 공평해서 자연은 말이 없이 물 흐르듯 순환이 되잖아요. 소리 없이 척척 진행되잖아요. 이 꽃이 피고 꽃이 지니까, 잠깐 얘기가 빗나갑니다. 꽃이 피고 꽃이 지니까 잎이 나오고, 잎이 또 싹이 나더니 차차 많이 자라서 지금 한 청년, 장년 정도 되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노년은 어떻게 완전히 완성도. 이래서 자연의 순리, 봄이 가니까 여름, 여름이 가면 가을. 그래서 아무 소리 없이 척척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 명리 천문이 자연을 이렇게 끌어다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봄이 가면 중간에 중개적인 역할 토가 또 역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순리를 철학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렇죠. 재성이 강한 남자는 이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이성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재성이 강할수록 여성과의 인연이 다양하게 발생하며, 너무 강하면 여자로 인한 구설수와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꼭 세상은 천고만 없다는 것. 그래서 재성이 강하다는 이야기는 내 아내의 힘이 강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재성이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성이 강한 남자는 의외로 아내에게 꽉 잡혀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재성이 강하면 그만큼 아내와의 관계에 집착하기 때문에 가정적인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남자가 재성의 기운이 고립되어 무너지게 되면 주색잡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자로 인해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요불급이라고, 도가 지나치면 좋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자가 재성의 기운이 고립되어 무너지게 되면 주색잡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술과 여자, 주색, 술주, 색, 여자를 색으로 비유하잖아요. 주색잡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자로 인해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목격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 아내가 아프거나 일찍 사별하는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말 부부나 일일 부부를 하게 되면 부부 사이가 원만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조금 떨어져서 지내고 간격을 두고 지내면 이러한 것을 좀 컨트롤 막아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성이 없는 남자의 경우 여성에게 심하게 집착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착증, 끊이질 않는 바람기가 여기에서 생겨납니다. 없기 때문에 채우기 위해 계속 갈구하는 것입니다. 본능 아닙니까? 본능. 그래서 재성의 의미 여섯째, 기의 소모. 재성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오행을 조절하고 제어하고 컨트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늘 긴장 상태로 신경 써야 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돈을 번다는 것, 사회적 활동을 한다는 것, 저희 근원이 그러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돈 버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번다는 것, 사회적 활동을 한다는 것, 근원이 그러합니다.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내 돈을 남들이 낚아채갑니다. 또한 재성은 밭으로도 볼 수 있는데, 재성의 기운이 강해 밭이 많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경작해야 할 범위가 넓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한 만큼 돈은 들어오겠지만 그만큼 힘이 들고 기의 소모가 큽니다. 재성과 관성은 나의 반대되는 오행입니다. 재성, 편재, 정재 혹은 정재, 편재, 관성은 편관, 정관. 재성과 관성은 나와 반대되는 오행입니다. 나의 맞은편에서 나와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재성과 관성의 이어지겠습니다. 맺고 있는 것이 재성과 관성입니다. 내가 극하는 것이 재성이고, 재성, 내가 극하는 것이 본원사주, 목이라면 극하는 것은 토가 재성이 되겠습니다. 금이라면 목이 재성이 되겠습니다. 목이 재성이라면 토, 화가
목이 재성이 아니라 목이 예 목이 기준이면 이제 극하는 거니까 토. 화의 재성은 예 금, 화, 극, 금. 토의 극하는 건 수, 토, 극, 수, 재성. 그리고 금이 극하는 것은 금, 극, 목. 금의 재성은 목. 그리고 수 재성은 화가 되겠습니다. 반대되는 거예요. 수, 극, 화. 그러죠? 예, 수. 관성입니다. 내가 극하는 것이 재성이고 나를 극하는 것이 관성입니다. 내가 극하는 것이 재성, 나를 극하는 것이 관성. 그래서 예, 목을 기준할 때 화가 재성이 됩니다. 아니 이제 목이 기준일 때 토가 재성이 되겠습니다. 목극토. 그리고 목일 때 내가 목일 때 나를 극하는 것은 금이 되겠습니다. 금, 극, 목.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 뭐가 기준 5인상 기준이 목이 되느냐, 화가 되느냐, 토가 되느냐, 금이 되느냐, 예, 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네, 내가 극하는 것이 재성이고 나를 극하는 것이 관성입니다. 이렇게 대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재성과 관성이 대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재성과 관성을 사용하게 되면 낯설지만 그만큼 재밌으면서 신명이 납니다. 하지만 피곤하고 기력이 많이 소모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때문에 재성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다 신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제다 신약. 돈이 많다 보면 몸이 안 좋다. 몸이 약하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나옵니다. 제다 신약. 돈 많은 사람은 거기가 몸이 좀 안 좋거나 또 돈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또 건강한 사람. 제다 신약. 두 가지 복을 다 준 건 하늘에서 점지하신 분. 건강 돈 따른 분들은 정말 타고나신 분들 복을 받고 난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건강이 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생명 때문에 재성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면 신경을 쓰고 기를 빼앗기고 에너지를 많이 쓰니 약해지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일에 몰두한다면 재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를 지나치면 과요불급, 도를 지나쳐서는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것보다 부족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예로서 여러분이 잔뜩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너무 허기지고 탈진됐어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먹든지 아니면 많이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너무 너무 배가 불러서 많이 시달리잖아요. 하지만 조금 부족하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래서 소식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게 참 어렵잖아요. 소식. 장수하려면 소식하라. 건강하게 지내려면 소식해라. 운동해라. 소식해라. 그게 말처럼 쉬운 게 말은 쉽지만 행동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넘치는 것보다 조금 부족한 게 낫다. 기를 빼앗기고 에너지를 많이 쓰니 약해지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일에 몰두한다면 재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일에 몰두한다면 바꿔 말하면 쉬운 예로서요. 돈벌이가 잘 되고 돈이 많이 벌게 되면 힘드는 줄 모르겠어요. 돈의 말에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돈벌이가 잘 되는데 중단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재밌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가 넘쳐나가지고 힘드는 줄도 모르고 안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 쌓이고 기가 소모되고 또 뭐하는데 짜증도 힘이 드는데 돈벌이가 잘 되다 보니 모든 게 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기 때문에 힘들어도 나중에 그게 차차 하루 이틀 표가 나는 게 나중에 그게 은행에 저축하는 돈처럼 누적이 피로가 누적되고 그래서 언젠가 좀 병이 나고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미리서 예방하라는 겁니다.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병 나고 병원에 가면 이미 늦은 겁니다. 이미 늦은 거예요. 예, 모든 게 다 초짐이라고 예,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지나치고 소홀히 해버리고 큰 병이 와도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그때 이렇게 고통을 느끼고 병원에 가고 그러는데 그때는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미리 절대 도를 넘기지 마시고 조금 억제, 절제,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말은 쉬운데 어려워요. 행동이 중요한 건데 말은 쉬운데 어렵다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하고 절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너무 지나치게 일에 몰두한다면 돈벌이가 잘 되니까 지나쳐도 힘드는지 모른다. 몰두한다면 체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뭐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조금 절제하고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라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어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폼나는 일이지만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근데 제가 간혹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보면 대형 병원에 정말 피카번쩍하는 애제들 차들을 아주 많이들 타고 와가지고 예, 병원에 많이 오신 분들 그냥 그 넓은 광장 같은 주차장에 아주 우리 국산 차도 많은데 애제차 피카번쩍하는 애제 좋은 차들 타고 병원에 아하 참 돈들 버니라고 애를 많이 써요. 이거 이제 결과적으로 병이 나가지고 좋은 차 타고 와서 병원에 늘 많이 오시는구나 스스로 많이 느껴봤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할 때 젊었을 때 돈벌이가 뭐더라도 건강을 챙기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